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좀 길었는데 그래도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각자 좀 소개를 해야 제가 이제 1년 동안 클래스메이트를 하는데 교재는 다 받으셨죠? 교재를 제가 만드느라고 좀 애를 썼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교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기 강좌를 먼저 소개하고 교재는 잘하면 못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우선 강좌를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OT가 필요한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에 내문답 활동을 처음 시작하면서 강좌도 같이 했어요. 한 달에 2번꼴로. 그랬는데 코로나가 스톱이 됐죠. 처음에는 한 1년 온라인 강좌를 했어요. 왜냐하면 연초에 모집을 했잖아. 연회를 다 받아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한 거예요. 이때 온라인으로만.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동영상 할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저때 온라인으로 1년을 그래도 회비를 냈기 때문에 끌고 나갔죠, 제가. 그러다가 결국은 2024년까지, 24년까지 중단이 됐었습니다. 불가능했고, 작년에 정기 강좌를 재개했죠. 그래서 요 즈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강좌가 뭐지? 막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강좌가 잘 나가고 있을 때 70명까지 강좌 신청을 해가지고 교실을 못 구했어요, 제가. 70명 들어가는 교실이 없어요. 그래서 막 2개 반으로 나눠보기도 하고 막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상당히 코로나가 저한테는 상당히 데미지가 됐죠. 그래서 이제 오늘 173교시로 금년에 다시 시작을 했다. 제 희망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싶어서. 근데 이 정도 강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어? 이 정도 하고 막 못 들어온 사람은 밖에서 TV를 보고 그래야 되는데 꿈이죠. 모교 강좌는 세계유산 조선왕릉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왕릉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수시로 그 전기답사도 가고 수시답사도 가잖아요. 그 답사 전후 강평도 강의 때 합니다. 현장에서 못한 이야기들. 또 갔다 와서 뒷담화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료집도 있고 하지만 강의실에서 또 필요한 보충 강의가 필요하고 또 수시로 어떤 관심사항들이 있어요. 뉴스에 나왔다든지 문제가 불거졌다든지 하는 것을 또 자세하게 풀어서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6월까지가 1학기, 9월부터 12월이 2학기, 7, 8월은 여름방학인데 입문과정 8주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 3주 목요일로 1학기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2학기는 뭐 또 혹시 연휴나 이런 게 있으면 1, 3주가 약간 무너질 수는 있는데 기본은 1, 3주입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16시부터 18시까지. 그런데 30분 전에 개방을 하니까 이게 유료로 빌려서 쓰는 거거든요. 30분 이전에는 열려주질 않아. 30분 전부터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수업 때마다 자료를 드릴 건데 문제는 오늘은 이제 강의니까 첫 자료를 이렇게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프린트한 걸 몇 장씩 드리거든요. 결석한 사람이 문제야. 결석하면 그걸 계속해서 청문한 누가 뭐 5주 전 거를 봐서 찾고 이러면은 잘 곤란하죠. 막.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냉정하게 하더라도 1주 전 거는 챙겨주지만 2주 전 거, 3주 전 거는 챙겨주기 어렵다. 필요하면 좀 짝꿍을 정해서 네가 내 거 좀 받아놔라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수업을 지금 이렇게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끝나면 동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수업을 못 보신 분은 나중에 볼 수도 있고 수업을 봤지만 또 복습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은 뭐 부득이 양총무님이 저기 입구에 앉아서 출석 체크를 했지만 반장하고 총무를 좀 뽑아서 자치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 좀 다 아까 소개하는 동안 염두에 두셨을 걸로 보고 전기 강좌 반장 첨부를 뽑아서 이제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종이컵하고 커피 믹스도 좀 사다 놓고 계속 하는 것이 좋습니다. 뒤풀이는 한 달에 2번이기 때문에 매 1주차는 뒤풀이를 하고 3주차는 뒤풀이를 안 하고 이렇게 건너뛰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강은 좀 많이 가자가 제 주장이고요. 왜냐하면 얼굴을 알아야 되니까 수업 끝나고 갈 때는 그냥 시간 되는 사람만 가서 차 한잔 하고 또 술 한잔 하고 밥 한 끼 먹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기 강좌가 월 2번 2시간씩 강의를 하지만 또 그래서 조선왕조 518년, 519년 뭐 역사, 세계유산의 공부도 하지만 사실은 월 2번씩 강의실에서 만나는 오프라인 모임이다. 이게 우리가 별도 오프라인 모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답사를 안 가면 같이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한 달에 2번씩은 그래도 강의실에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수업 전후에서 차도 한 잔씩 하고 여기 이제 차도 좀 갖다 놓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차 한 잔씩 그냥 물 타서 먹고 수업 후 뒤풀이도 하고 또 이 근처에 갈 곳이 많아요. 여기 저 서울역사박물관도 있고 길 건너에 경희궁도 있고 원래 그 위에 경찰박물관도 있었는데 그 경찰박물관 건물이 지금 용도가 바뀌어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은 뭐 경교장도 있고 삼성병원 안에 쭉 내려가면 적십자병원 그 앞 건물 지하에 경기 감영터도 있고 길 건너에 농업박물관 저도 못 들어가 봤어요. 뭐 그래서 좀 일찍 오면 그런 데 가서 박물관도 들여다보고 여기 또 저기 지하에 극장 괜찮은 거 하나 있어요. 영화를 오늘도 몇 분이 영화를 보고 오시던데 저 밑에 만나서 영화도 한 프로 보고 이렇게 또 이쪽 길로 가면 덕수궁도 있고 거기 옛날 대법원 자리 서울미술관도 있고 등등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것도 같이 좀 2-3시간 먼저 와서 보고 그래서 우리 동호회잖아요. 그러니까 동호회 회원끼리 좀 지적으로 정보도 공유하고 결국 이런 게 본질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개인 소개할 때 몇 분이 얘기하셨지만 우리 나이에 비슷한 관심을 가진 동년배들이 야 그래도 교실에서 강의도 들어 또 모여서 답사도 가 또 수시로 차도 한 잔씩 하고 뭐 소주도 한 잔 하고 어디 뭐 호프집 가서 맥주도 한 잔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런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화는 자기가 소화시키기 나름이다 이렇게 보고 원래는 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강의를 시작하면 조선 이야기를 뜬금없이 할 수 없으니까 고려의 멸망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첫 순서가. 그 고려의 멸망에 남아있는 유적이 뭐가 있냐. 고려기 대부분 이북에 있어요. 개성에 있고. 이남에는 고려 관련된 유적이 뭐가 있나. 고려 종묘가 있습니다. 연천에 숭의전이라고 고려 종묘가 남아있어요. 또 해음원지 여기 저 국화발 넘어가면 개성하고 한양이 그때는 남경이었죠. 남경하고 연결한 중간에 관리들이 머물고 숙소 역할도 해주고 그러던 해음원이 있었어요. 그 터가 있고 놀랍게도 강화도에는 고려 왕릉이 4개가 있어요. 그 강도라 그랬죠. 강도. 그 무신정권 100년에 이어서 몽골 대몽 투쟁을 100년 동안 60년 막 넘게 했죠. 그 무신정권 하에서. 그러니까 강화도에는 왕릉이 남아있다고요. 그리고 공양왕릉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데 공양왕릉 삼척에 있고 고양에도 있고 고양에 있는 거는 나라에서 인정한 공식 왕릉이고 삼척은 민간에서 섬기는 공양왕릉이에요. 놀랍게도 거진에도 하나 또 있어요. 민가에서 전승되고 있는 공양왕, 비극의 왕릉이라고 그랬죠. 또 최영장군과 정몽주, 고려의 문신과 무신 마지막 버텨주던 2사람 묘는 남한에 있습니다. 또 공미랑 사당이 종묘 한 구석이 조그맣게 있죠. 조선 종묘 안에. 이런 게 다
그래도 고려의 흔적이 남아있다. 가급적 가보려고 한다. 그래서 시간 되는 분은 이번 7일날 답사 갈까요?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해서 7일날은 안 가겠습니다. 안 가는데 지금 결정된 게 전주 답사를 요거는 반나절이 아니고 버스 빌려서 하루로 가죠. 왜냐하면 전주가 이시조선의 전주이시잖아요. 시작된 지점. 그래서 조경당이 있고 경리전이 있고 이목대와 어목대가 있습니다. 쭉 돌아볼 거고 또 한옥마을까지 둘러볼 거고요. 또 삼척답사도 지금 공시가 돼 있고 공양왕릉이 있고 영경묘, 중경묘가 있는데 이성계의 5대조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4대조는 함흥에 있어요 다. 근데 5대조는 왕으로 원래 4대조까지만 올리거든요 조상들을. 근데 5대조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삼척에 계세요. 근데 이 중경묘가 우리나라 제1의 금강송 소나무 숲길이에요. 한 50분 걸어 들어가는데 왕복 한 100분. 너무 멋진 데라 이번에 걷기 겸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왕릉답사는 4월 6일 날 권원릉 벌초하는 날이거든요. 여기는 해마다 한식 때 해요. 청완 예초의라고 명명된 행사. 권원릉, 이성계 능만 유일하게 잔디가 아니고 함흥에서 가지고 온 갈대가 돼 있습니다. 거기만. 그래서 1년에 한 번 한식날 벌초를 하는데 그 행사 때 공개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는 4월 6일 날 가볼게요. 그때부터 우리 왕릉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왕과 사는 남자 왕사남이 곧 천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영월이 지금 난리래 난리. 그 청룡포 배 타고 건너가는데 배도 타면은 바로 내려야 돼. 근데 그 배 타는데 줄 서야 된다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우리는 한 6, 7월쯤 왜냐하면 태정, 태세, 문단세 할 때 단종 때 가야 되잖아요. 우리 순서대로 배울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6, 7월쯤 가는데 요거는 제가 1박으로 뭐 많이 못 가더라도 1박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덕궁에서부터 시작해서 단종이 귀양간 경로를 그대로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월에 가서도 장릉하고 청룡포만 볼 게 아니라 볼 곳이 많아요. 거기를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그리고 기본은 왕릉답사인데 능이 40개가 있습니다. 현재 능, 원, 묘거든요. 원이 14개가 있어요. 묘는 몇 개라고 못 박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리미트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40능 14개의 원과 여러 개의 묘를 힘 닿는 데까지 볼 겁니다. 직접 가서. 그래서 가능하면 수요일 오후 반나절 답사를 하는데 대부분 수원이나 여주, 영월 빼고는 다 수도권 전철 요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전철 타고 또는 3, 4, 5 카풀로 이렇게 해서 오후 반나절 할 거고 문제는 비공개하는 곳이 있어요. 가도 못 보는 곳이 있어. 그런 곳은 보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 제사하는 날 가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또 맞춰서 그날 올려서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현세자 원을 못 가. 안 열어줘. 근데 소현세자 제삿날 가면 돼. 그러니까 그건 좀 기대하시고 그 다음에 묘도 많습니다. 묘. 뭐 대원군 부친묘부터 해서 그 쫓겨난 임금 둘은 묘죠. 능이 아니고 광해군하고 연산군. 거기도 광해군 묘는 안 열어줘요. 연산군 묘는 열려 있죠. 뭐 그런 거 잘 맞춰서 가볼 겁니다. 또 태실을 갑니다. 저는 태실. 모든 왕들의 태실을 다 가보겠다. 가능한 데까지. 근데 태실은 전국 규모입니다. 멀리 진주까지 가 있어요. 진주에 세종대왕하고 단종하고 있는데 진위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공부합니다. 성주, 참외로 유명한 경북 성주에 가면 세종대왕 아들 태실이 다 모여있죠. 하나에. 그런 거 꼭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릉답사 때 못 가도
정기답사 가면서 그 지역에 있는 태실은 찍어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성계 태실은 추구면에 있어요. 추구면. 거기 갈 때 가서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진행은 이걸 편년체라 그러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석, 연중, 인명선 이거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진도는. 그래서 단종은 한 7, 8월이 될 걸로 제가 보는 지금 확정된 날짜는 다음 주 여주 이쪽은 정기답사입니다. 이미 만석이 돼 있고요. 20일 날 매문답 포차 일에 이걸 아직 공지 안 했습니다. 공지 곧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궁궐답사 1차 전주 3월 25일 날 수요일 날 갑니다. 2차 삼척 요거 두 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숭의전을 희망자가 없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안 가는데 다행히도 4월 5일 날 숭의전 시제가 있습니다. 춘계 대제. 누가 주관하냐면은 왕씨가 합니다. 왕씨, 왕건 우선. 그래서 거기에 춘계 대제가 있어서 요날 희망자들끼리 가 볼까 어쩔까 고민 중에 있는데 제가 힘들 것 같아서 토, 일, 월 연속으로 행사가 이어지거든요. 한식날 또 동부는 가야 되고 요 숭의전은 행사가 왕씨 주관에 하는데 숭의전에 5개 고려 왕릉 5명인가를 모셔놨는데 거기에 공신전이 있어요. 공신전 16명의 고려 공신이 있습니다. 그 공신들 성씨들이 다 와요.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 공신전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가는데 그래서 행사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여기. 그래서 혹시 가게 되면 한번 모아서 가보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거 궁궐답사예요? 왕릉답사. 이거 왕릉 오탈자입니다. 다. 이거 제가 직접 치다 보니까. 회사를 겹쳐서 하시나 해서. 왕릉 우리 전영희 씨가 오탈자 킬러입니다 원래. 왕릉답사입니다. 오탈자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4월 15일 날은 이거 탑 수요답사 중에서 탑을 보러 가는 답사 1차인데 월정사, 상원사, 평창, 갈지, 오대산. 그리고 미리 못 박아놓는 거는 초파일날, 초파일에만 문을 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천 은혜사 백흥암 수미단이 가장 아름다운 절입니다. 그래서 요거 가는데 요때 은혜사와 영천 백흥암 중간에 또 태실이 하나 있어요. 그걸 고를 때 와서 태실도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믹스가 됩니다. 그리고 고려 왕릉 4기를 강화되어 있는 것은 걷기방에서 한번 걷기로 갈 겁니다. 저거야말로 걸어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봄날 좋을 때 4월달 모일날 해서 고려 왕릉 4기만 보러 걸어서 가겠습니다. 이 날짜는 좀 제발 피해달라 그런 분은 미리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그날 가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해서 강좌에 대한 어떤 미리 인폼도 드렸으니까 앞으로 한 달에 2번씩 오프 모임도 나온다 생각하고 와서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해서 좀 즐거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10여 분 남았는데 진도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조선왕릉 500년을 한다고 했는데 조선 왕조는 519년을 유지한 왕조입니다. 519년. 1392년에 이성계가 왕에 즉위하면서 조선 왕조가 시작이 됐고요.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식민지가 되면서 조선 왕조가 막을 내렸는데 정확히는 조선 왕조는 1897년에 대한제국 선포할 때까지고 대한제국이 13년 있었죠. 정확히는. 그래서 왕은 27명이 아니고 26명의 왕과 2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조선은. 이제 공부하는 김에 정확히 하자는 거죠. 맞죠? 그랬는데 26명의 왕과 2명의 황제 중에는 폐위된 왕이 둘이 있다. 자리에서 쫓겨난 연산군하고 광해군입니다. 그러면 왕은 27명인데 왕비는
42명입니다. 42명. 그 중에 폐위가 똑같이 둘은 됐죠. 왕이 나가면 왕비도 나가죠. 근데 왕비는 놀라운 기록이 더 있어요. 폐위가 아니고 폐비가 있어요. 폐비. 남편은 살아남고 부인만 쫓아낸 게 둘이 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연산군 생모. 그죠? 그 다음에 장희빈. 그 유명한 아주 사극 드라마의 주인공. 폐비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 보기가 5 있어요. 쫓겨났다가 돌아온 왕비가 5 있습니다. 5 누구지 아시겠어요? 한번 꼽아봐요. 응? 인연왕후, 장희빈하고 맞짱 뜬 정순왕후, 단종비, 또 네, 문종비, 진짜 단종 엄마, 또 네? 거기 자료 보고 얘기하면 안 돼. 명성황후도 들어가요. 명성황후, 고종비. 명성황후도 폐비를 선언했었어요. 자, 아무튼 그 찾지 말아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 온전한 왕비입니다. 그리고 추존이 있어요. 추존. 왕은 하지 않았지만 왕으로 올려준 거예요. 그게 5이고 조상 4에서 9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왕릉은 총 42개가 있는데 북한 개성에 2개가 있고 남한에 40개가 있어서 세계유산에 40개만 들어갔고, 폐위된 왕 둘은 능이 아니고 묘다. 능원묘의 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다. 근데 퀘스천이 있어요. 이 조상 4분도 목조, 익조, 도조, 환조도 왕으로 돼 있고 능으로 이름이 다 붙어 있는데 그 8능은 왜 뺐나? 저는 늘 궁금해요. 그것도 사실 들어가야 돼요. 아무튼 이런 대략의 현황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세계사에 500년이 넘는 왕조는 흔치 않다. 중국의 왕조 200년 남짓입니다. 올해 가봐야. 그리고 이런 왕릉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져서 종묘 제례를 지내고 있죠. 그래서 세계유산의 가치가 있다. 26대? 26대. 왜냐하면 고종은 왕도 됐고 황제도 되잖아요. 꼼꼼해야 돼. 대충 하면 안 돼. 고종은 양쪽 다 했거든. 그러면 왜 조선 왕릉을 답사하려고 합니까? 누가 저한테 물어봐서. 물론 능의 구성이나 능침, 성물, 또 풍수지리하고 막 또 장례는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기도 하지만 이건 바트가 아니라 엔드. 왕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선 역사가 다 공부가 되더라. 519년 역사가. 우리가 고려나 신라 백제는 잘 몰라요. 근데 조선 역사는 거의 다 왕도 다 외우잖아. 27명을. 그래서 그 역사가 그 안에 고스란히 있더라. 근데 역사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 공부하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모습, 사랑과 미움, 여기 막 장희빈도 나오고 인연왕후도 나오잖아요. 막. 그 다음에 삶과 죽음, 정치, 문화, 역사, 예술 건드릴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데스고 아주 아이템 좋아? 이렇게 되고 그걸 공부하고 보니까 우리한테 삶이 뭔가 이런 게 또 퀘스천이 남더라고요. 왜냐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조선 왕릉은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가장 좋은 자리에 왕릉을 잡았을 거라고 보잖아요. 왕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합니다. 이제. 어쨌든 그래서 원고지신으로 조선 왕릉이라는 소재를 채택했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 500년 공부가 되지만 그게 우리 인생에도 득이 되더라. 그래서 사극이 인기가 있는 겁니다. 뻔히 아는 드라마인데도 재밌잖아요. 장희빈이 갑자기 살아날 리는 없잖아. 근데도 너무 재밌잖아요. 조선왕릉 40기는
우리나라 10번째 세계유산입니다. 이제부터 아마 교재가 이제 나올 겁니다. 교재가. 요거부터 나오죠. 첫 장에 그림이 들어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유산이 17개가 있습니다. 17개. 아마 18번이 아마도 내년에 한양 성곽이 되지 않을까 좀 유력하게. 17개 중에서 10번째로 조선왕릉이 2009년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9년에 제가 조선왕릉을 완답 40개를 다 돌았어요. 그때만 해도 엉성해서 능침마다 다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능침 못 올라가요. 17개의 세계유산은 15개의 문화유산과 2개의 자연유산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유산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든 거, 문화유산은 사람이 만든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유네스코 등재유산이 도대체 뭔가요? 세계유산, 이게 유네스코 마크죠. 인류 전체를 위해서 보호해야 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유네스코 일람표에 등록이 된 문화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시작은. 근데 사실은 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세 가지가 있어요. 손에 잡히는 거, 손에 잡히지 않는 거, 기록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시작은 1972년에 이집트 가신 분, 명문답에서 2002년에 이집트 갔었거든요. 갔다가 들어오는데 공항에서부터 코로나로 딱 막히고 시작을 했는데, 아스완 댐을 건설을 해요. 이집트에서 나일강 상류에 아스완 댐을 건설하는데, 아스완 댐을 건설하면 요 유적들이 다 물에 잠기게 생겼어요. 댐을 건설한 데는 뭐냐, 위에 물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 물에 잠기는 거야. 세계적으로 그거 놔두면 안 되는데, 근데 이집트는 저거 우리가 건질 기술도 없고요, 건질 예산도 없고요, 우리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세계가 나서가지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협약을 맺었고, 막 뜻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모금을 해서 옮겨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무형유산, 기록유산도 이제 처음에는 문화유산이 시작이 됐고, 그것만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무형유산, 기록유산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다사틴들은 주로 이걸 가죠. 이게 만져지니까. 이건 안 만져지잖아요. 뭐 탈춤 답사가자 어디로 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세계유산은 아까 얘기대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있다. 인간이 만든 거, 하느님이 만든 거. 둘 다 해당되면 복합유산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아스완 댐을 건설하는데 아부신벨 사원이 물에 잠기게 생겨서 세계 여론이 들끓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가 모금 운동을 하고, 제클린 케네디 부인이죠. 제클린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서 72년도에 협약을 체결하고 이제 등재를 하자. 그래서 이렇게 종류를 나눴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신청이 없어서 신청만 하면 됐대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니까, 야, 니네 문화유산 몇 개야? 이게 그 나라의 문화 국력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엄청 어렵습니다. 하나 올리기가. 이게 아부신벨 신전인데, 사실 이거 가짜예요. 지금 가서 보는 거는. 그대로 떠서 올린 거예요. 위로 물에 잠기지 않게. 근데 최초에 1813년 우리나라 정조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요. 그 옛날에 스위스 학자가 이걸 발견했어요. 최초에. 요르단 페트라 발브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탐험의 도 같은 사람이지. 인디아나 존스 영화의 실물이 되는데, 제가 페트라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발견을 했는데, 이게 발견과 발굴이 다르죠. 저게 다 묻혀 있는 거예요.
발굴을 해야 돼. 파내야 돼. 파내는데 파내는 모래가 바로 덮어. 사막 한가운데 있었으니까. 파내면 덮이고 파내면 덮이고 다시 모래 덮이고 계속 누가 관리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1909년에 가서야 완벽 제거가 됐다. 그러면 아부 신벨은 뭐냐? 누구 이름이냐? 여기 탐험대 안내한 이집트 소년 이름이에요. 걔는 자기 이름을 영원히 여기다 붙였어. 안내한 공로로. 그러니까 누가 길 물어보면 안내 잘 했어요. 이름 붙여줄지도 몰라. 우리가 2002년도에 갔었습니다. 이 접니다. 아시겠지만 많이 가서 22년 22년에 갔다 왔어요. 코로나 다음. 요게 이집트는 주로 요 나일강 하류, 나일강은 북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하류 지방이 삼각주, 비옥한 땅, 녹지대 여기로 먹고 살아요. 카이로가 여기 있어. 지도로 보면 이런데 여기에 아스완 댐을 여기를 막는 거예요. 여기를 막으면 막은데 위에는 다 잠겨. 아부 신벨 신전이 여기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스완 댐이 2개예요. 더 올드 아스완 댐이 있어. 근데 그게 작고 오래돼가지고 하나 더 만든. 그래서 아스완 로우, 아스완 하이 이렇게 부릅니다. 가면 어쨌거나 이걸 댐을 만드니까 이게 잠겨.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냐? 이게 지금 다 잘라서 끄집어 올리면 다 토막 냈죠.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서 1063개 블록으로 다 잘랐어요. 10톤에서 40톤 크기로. 63m를 올렸어, 위로. 그래서 인공 바위산을 모조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잘 모르고 들어가. 그 안에 막 들어가서 성소가 여기구나, 뭐 막 보고 좋아하는데 지금 다 가짜입니다, 쉽게. 물건은 진짜인데 자리가 가짜죠, 자리.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가 석고랑도 뭐 춘분, 추분에 해가 뜨면은 부처님 계신 날까지 햇빛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여기도 동짓날 뭐 이런 날 해가 성서까지 들어와. 지금 하루가 5,000원대요. 현대 과학으로 맞췄는데도 그 옛날 7,000년 전 각도보다 하루가 흐르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요거. 1년에 2번 성서까지 햇빛이 들어오는데 과학으로 다 계산해서 맞췄는데도 하루가 틀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배를 타고 내려가면서 중간에 이걸 다 봐요. 한 3박 4일 이렇게 내려가면서 재밌습니다. 한번 못 가신 분들 가셔요.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는 어떤 문제, 해프닝이죠. 해프닝이 있었냐. 88년에 처음 가입했어요. 7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래놓고도 95년 돼서야 처음에 설악산을 신청했어요. 설악산을 자연유산으로. 그냥 우리나라 설악산이 제일 좋잖아. 그랬는데 난리가 난 거야. 반대한다 막 그래가지고 강원도 의회가 반대를 결의하고 의회 의원들하고 주민들이 대표를 뽑아서 파리 유네스코 본부를 보내. 그래서 우리 반대합니다를 제출해요. 그리고 실사 나오거든요. 실사 신청하면 현장 실사 나와. 실사단을 계속 따라가면서 반대한다고 옆차로 같이 따라가면서.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한국의 설악산은 영원히 박탈.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받지 않겠다. 원칙이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거를 하면은 지정되면 자기네들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개발을 못해. 네, 뭐 등등 하여튼 그랬는데 2007년에 제주도는 주민들하고 관광객들이 찬성을 해서 제출을 했어요. 이것도 찬성의 샘플이야. 요거는 제주도가 지금 자연유산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반대 샘플과 찬성 샘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화끈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자연유산은 그렇고 무형유산은 23건이 있습니다. 23건 참고로 하셔요. 그 다음에 기록유산은 20건이 있는데 놀라운 게 기록유산은 우리나라가 세계 4위고 아태 지역에서 1위예요.
그래서 한국인은 기록을 잘 안 한다는 다 뻥이에요. 우리가 기록 잘하는 민족이 없어요. 기가 막히게 기록하는 나라. 여기는 22건이라고 돼요. 그거는 그럼 오탈자예요. 20건이에요? 네, 이게 맞습니다. 혹시 교재에 틀리는 거 있으면은 올드 버전입니다. 올드 버전이야. 22건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럼 올드가 아닌데 얘가 올드인가? 그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계 유산은 그런데 우리나라 유산은 어떠냐? 우리나라 요거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2024년까지는 문화유산이라고 했어요. 문화유산은 문화재랑 같은 말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문화재청, 문화유산 이렇게 불렀는데 2024년 이후로 우리나라도 바뀝니다. 어떻게? 유네스코 분류 기준하고 맞췄어요. 사이클을.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가유산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세계유산이잖아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리는 국가유산 이렇게 명칭을. 그래서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죠. 이름이. 국가유산이 우리나라 공식 명칭으로 바뀌었고 문화재 번호 없앴죠. 국보 1호, 뭐 보물 27호 이런 남발을 안 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국가유산에 놓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이렇게 분류를 세계유산하고 같은 패턴으로 했어요. 요거는 2024년 5월부로 바뀌었습니다. 국가유산청. 그때부터 절집에서 입장료도 안 받죠. 2024년부터. 그래서 문화재라 그럴 때는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천연기념물 막 이렇게 분류 7가지로 하던 것을 국가유산으로 하면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이렇게 3가지로 세계유산하고 같은 패턴으로 바뀌었다. 3가지입니다. 크게 3가지. 이거는 국가유산청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실제 내용까지 다 매달려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국가유산청하고 국농유적본부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 보셔야 돼요. 또 오늘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문화재는 국보가 367점, 보물이 2452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 뭐 2000 몇 호 그러면은 아이고 보물점 지정된 지 얼마 안 됐구나 눈치가 되죠. 유네스코 유산은 세계유산 17건, 무형유산 23건, 기록유산 20건. 아까 22건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어떤 게 오탈자인지.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에서 하고 있던 규칙을 그대로 받아서 쓰고 있었어요. 일본 놈들이 조선에는 국보가 없이 다 보물만 인정했어요. 조선 니네 땅에 무슨 국보가 있냐고 그래서. 일본은 국보가 있고 조선은 보물만 있었어요. 나쁜 놈들이. 다 우리가 가르쳐준 건데.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 1955년도에 비로소 그러니까 55년까지 10년 또 45년에 해방돼가지고 그냥 그대로 일본이 쓰던 대로 하다가 55년도에 비로소 분류를 다시 해서 국보가 생깁니다. 그리고 62년도에 그 문화재도 62년생이에요. 62년도에 비로소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법이 생기고 거기에 맞춰서 국보 보물 쭉 새로 분류하고 남바 매기고 또 그 기구들이 뭐 편성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99년에 가서야 문화관광부의 외청으로 그전에는 무슨 국으로 안에 내국으로 있다가 외청, 문화재청으로 독립이 됐죠. 일제는 그냥 전부 번호로만 매겨서 1호 남대문, 2호 동대문, 3호 고신각 쪽 이렇게 매겼고 일제 때 한양에 4대문이 다 헐릴 위기에 있었는데 서대문은 헐고 동대문하고 남대문은 안 헐었어요. 그 이유가 남대문은 갓도 기요마사 가등청정이 들어왔고 동대문은 고리시 유키나카 소서행정이 들어온 전승기념물이라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그래서 안 헐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또 꼭 그건 아니다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국보를 애깁시다. 이게 2017년도에 방송에 나온 화면인데 술에 취한 여대생이에요. 또 여대생이 맘에 걸리네. 또 여대생이에요. 3명이 술 취해 새벽에 첨성대를 5m 정도 타고 올라가서 여기 걸터 앉아가지고 사진 찍는 게 CCTV에 걸린 게 TV에 뉴스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붙인 제목이야. 근데 이건 약과지. 옛날에 수학여행 가서 찍은 거야. 첨성대. 또 불국사. 이거 우리 남학교 때야. 이거 여학교. 우리 때도 저렇게 안 했는데. 정말. 오래전이요. 50년대에도 저렇게 안 했는데. 지금은 뭐 택도 없죠. 지금은 택도 없는데 옛날에 이상해. 이랬다고 너무까지 올라왔어요. 아우, 어떻게 올라갔어요? 여기 청원교, 백운교 다 생겨가지고 여기는 올라갔어. 불국사에. 첨성대 어떻게. 까지 오늘 서론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2주에 뵙겠습니다.